색채로 가득한 5월입니다. 각자의 색을 바라며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인도 뭄바이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단 출장이며 관광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을 새기고 돌아왔죠. 저기 퀘니스베르크의 칸트 같은 현자가 아닌 다음에야 부닥치고 깨지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더디기 짝이 없는 성장을 해나가는 게 숙명이라 할 겁니다. 뭄바이는 자타공인 인도 최대의 상업도시입니다. 금융과 각종 산업의 중심지며 발리우드라 불리는 인도 영화 산업의 본산이기도 하죠. 데니 보일의 명작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신 분이라면 영화의 배경인 뭄바이가 더욱 친숙하실 겁니다. 뭄바이의 발달은 지리적 이점에 기인한 바 큽니다. 인도 서부 아라비아의 연안에 위치한 뭄바이는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영국의 동방 진출의 거점 역할을 했죠. 영국과 인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에 닿아 있기도 했거니와 기후와 지세, 정치 사회적 고려 등 모든 부문에서 거점이 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덕분이었습니다. 식민 거점 도시가 대개 그렇듯 인도 내 모든 철도는 뭄바이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은 인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식됐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영어가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류와 금융, 문화까지 근대 도시의 필수 요소를 두루 갖춘 뭄바이는 근대화를 겪는 국가의 대도시가 대개 그렇듯 주변 지역의 인구를 급속도로 빨아들였죠. 현재 뭄바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도시지만 여전히 돈을 벌려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뭄바이는 대규모 슬럼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훌쩍 넘는 집이 우뚝 서 있는 도시입니다. 십수개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해안을 따라서는 당장이라도 멈출 것만 같은 고물차가 울렁울렁 나아가죠. 뒤에선 삐까뻔쩍한 고급 세단이 우악스럽게 경적을 울려댑니다. 대로변의 그럴듯한 가게들에선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압적인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뭄바이 도심 스타벅스에 붙은 가격표는 서울과 별반 차이가 없죠. 지난해 인도 1인당 국민소득이 1610불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3000년 넘게 이어졌다는 카스트 제도조차 자본주의 앞에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인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다녀왔던 도시 뭄바이에 대한 감상입니다. 한 번쯤 다녀올 만한 도시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 반대편은 아니죠. 비행기로 8시간 반을 다 가야 하는 그 도시 참 낯설고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그리고 빈부격차 여러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시면 저희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상들 듣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인기 영화 곡성에 대한 이야기 제기사의 방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코믹극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적이 흐르면 되게 가슴이 아린 연극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연극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어떡해.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증산동 긁지 않는 복권 세기사입니다. 영화는 잘 보는 놈들이 잘 본다. 영자랄 철기사입니다. 네. 철기사님, 저희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간 이제 랑기사님과 한번 녹음이 있었고, 또 허기사님이라고 또 제 친구분과 한번 녹음이 있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네. 오늘 죄수복 입고 왔나요? 그냥 스트라이프인데 뭔 죄수복입니까?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진짜 죄수복. 그거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네. 네. 아직 거의 뭐 발행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추첨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한 10년 전에 추첨 기간이 지났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긁으면 복권이에요. 불경 로또예요. 건드세요, 제발. 뭐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왁구는 아닙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분한테도.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동전 준비하시고요. 예. 네. 제 기사님 혹시 보게 되시면 네. 동전으로 쓱 한번 긁고 보고 에이 아니네. 인생 역전시켜드리겠습니다. 에이 꽝이네 이러고 가셔도 되고 어머 이러셔도 되고. 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정 기사님 오늘 소개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LG 트윈스 팬 팟캐스트 야잘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로고송이 있어요. 한번 제가 짤막하게 불러볼게요. 야구를 본다, 잘 본다, 많이 본다. 맞나 이거? 떨어진다 뭐 이렇게 써. 야구는 잘 보는 놈들이 잘 본다 뭐 이런 거 있어. 그걸 이제 약간 패러디해서 영화는 잘 보는 놈들이 잘 본다 뭐 이런 거지. 그들은 야잘잘, 우리는 영잘잘. 영화는 잘 보는 놈들이 봐야 된다. 좋네. 네. 우리가 영화를 잘 보죠 또. 이거 왜 뺏어요? 근데 마시고 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예.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저희 집에 사고 있는데 오자마자 제가 모히또 한 잔씩 타드렸어요. 이분 맛있죠, 진짜 맛있죠. 예. 제 이사님이 주류 제조에 어떤 네. 능력이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다 그냥 이마트에서 공수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보세요. 네. 예. 제가 나름 바텐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도 일을 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맛있는 술 많이 제조해드려요. 그러니까 좀 애인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좀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항상 동전을 준비해주세요. 네. 네. 철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간 한 달?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 저희. 뭐 그냥 날 보러 오요가 마지막 녹음이었나요? 그렇죠. 네. 내 친구 영화 마지막 영화였죠. 네. 그 영화 하고 이제 4월 그때가 4월 19일 날이었죠. 그날이었잖아요. 2주년이었잖아요. 세월호 2주년 이후에 그러네요. 녹음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왔는데 그간 좀 많은 또 신변의 변화가 있으셨죠, 철기사님? 네? 신변의 변화가 있으셨죠? 이건 뭐 한 2달 정도 이제 뭐 쉬고 있다가 뭐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뭐 어디 작은 곳에서 이제 성실하게 일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 내실 있는. 네, 그렇죠. 네. 제가 또 소개해줬어요, 사실. 뭐 사실 뭐 네. 제 기사님 덕분에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서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한 1년 정도 울고 먹은 것 같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표시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한 1년 울고 먹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이렇게 친구를, 그니까, 취직시킨 게 거의 처음이라서 너무 지금 뿌듯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철기사님이 너무 쉬는 동안에 그 마지막 녹음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서 잠수를 타다가 이제 팟캐 녹음하자 해도 뭐 안 나온다. 귀찮다. 뭐 이렇게 거의 뭔가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네.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게임도 그냥 무슨 우리가 PC방에 사는 그런 게임 말고 고급스럽게 영문판으로 된 메이저리그 매니저가 되는 덕분에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물어봤어요. 집에서 뭐 좀 힘들지 않았냐? 심각하지 않았냐? 전혀 안 그렇대요, 자기는. 재밌게 게임을 즐겼다. 이게 나가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친구 만나기 좋아하는데, 뭐 다 부질없고, 집에서 그냥, 올해 월드 시리즈는 언제 우승하냐, 이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훅 가고, 맞죠. 잘 갑니다. 그 집에서
엄마가 싫어하고 아빠가 싫어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처신 방법이 있어요. 또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가끔 그 때 맞춰가지고 이제 산책 나가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욕 안 먹고 면피로 그냥 잘 지냈어. 예. 약간 거의 그 정도면 이제 퇴직한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그래도 그건 그건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욕을 먹는데 적당히 이제 처신법이 생긴 거지. 근데 이런 나름의 어떤 공생법 그런 거지. 대충 욕 먹을 짓은 하지 말자 그래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악은 면하자.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그런 철기사님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또 이제 기회를 이렇게 딱 봐도 철기사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딱 그 철기사님의 어떤 능력 딱 어울리는 딱 그런 직장인 것 같아서 좀 오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건 뭐 제 하기 나름이니까 잘 해야죠. 제가 잘해가지고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철기사님은. 그러니까 좀 덕분에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걸렸습니다.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영화 보고 새벽인데도 바로 나오셔가지고 나오기 싫었는데 오늘도 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집에서. 아직 못 끊었구나. 아직 월드 시리즈 연패를 하지 않았어. 무슨 게임인지 알려드려도 돼요? OTP라고 영문판밖에 없습니다. 워낙 복잡해가지고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정발이 안 된. 그냥 어디 그냥 해적판으로 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영어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영어기 때문에. 철기사님은 그런 변화가 있으셨고 저는 뭐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뭐 맨날 뭐 기계처럼 이랬다고 했겠죠. 녹음하고 뭐 철기사님 없으니까 사람들 데려가지고 녹음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랑기사님한테 좀 죄송하네요. 시간 이탈자 하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미리 저희가 했어요 먼저. 철기사님이 약간 그 잠적기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뭐 대답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돈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솔직히 그 영화 관계자들은 안 되실 테지만 저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그만 이탈하고 싶어요. 지난달에 충분히 많이 이탈했어. 많은 영화들을 접하면서 정말 최악의 영화, 올해 최악의 영화들이 내 앞에 당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영화제를 갔다 왔어요. 그 짧은 사이에 전주 영화제는 아니고 그 서울에서 했던 서울 환경영화제 가서 또 이제 몇몇의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뭐 외국의 좀 나이 지긋하신 명장들이 만든 영화들은 좋았는데 뭐 단편 영화를 보면은 좀 짜증이 나요. 사실 어떤 영화제 가도 어떤 그 사람들이 노고를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수준 미달이기보다는 좀 약간 내가 공짜로 보는데도 내 시간이 아까운 듯한 그런 영화들 몇 편 보니까 좀 철기사님의 그 마음 내 눈앞에 최악의 영화가 당도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 분들은 뭐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맞아요. 전주국은 아니니까. 난 또 전주국제영화제 갔다 왔는데 그때 봤던 이 자기 단출한 영화는 아마 곧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녹음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또 그 환경영화제의 생생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났죠? 이제 끝났죠. 뭐야? 그럼 어떻게 구해서 보라는 거야? 이제 보지 못하죠. 실시간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맞죠. 실수로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영화제에서 나왔던 영화들이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거의 통로가 없으니까, 루트가 없으니까 아쉽네요. 저희 오늘 이제 할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황해 이후로. 근데 나온 지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죠, 지금 거의. 11월을 이겼으니까. 11월을 거의 누르고 거의 이제 여러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영화. 저도 오늘 사실 내일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가서 좀 영화를 새벽 때 보기가 좀 그랬는데 너무 카톡이 많이 오는 거예요, 주변 지인들한테. 이 영화 꼭 봐야 된다고. 미쳤다고. 나홍 진짜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철기사님을 데리고 봤는데 저희도 보고 나서 집에 오는 내내 미친놈이다, 이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영화 자체 진짜. 그래도 뭐 근장만에 눈이 정화가 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영화를 본 것 같아서 저도 흡족합니다. 저희 이제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죠. 그 전에 뭐 하실 얘기 있다고. 네? 예고편 들으시기 전에 저희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연극 있죠? 연극 형제의 왕 대학로 새우 아트센터에서 아직까지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공연 중이고요. 90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네. 식전 식후에 이제 들르셔가지고 데이트 코스로 아주 좋은 연극이니까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 평점이 9.6점이에요. 대단. 네. 몇 명이서 많은 분들이 했어요. 이제 10수명 해가지고.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평점을 남겨주신 좋은 연극입니다. 20분 이상이에요. 네. 형제의 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8점 몇이면은 추천 솔직히 못하겠는데 9.6이면은 할만하죠.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나홍진 감독의 신작 곡성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바다한 말이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요.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싹 다 그 양반이 오나 생긴 일들 아니오? 여기다 뭔 일이 다냐 그래? 요소 다 죽어붙였어. 직접 본 거야? 한번 봤지. 맞는가? 이 뭐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아따.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 있죠? 아내가 그곳을 건드려 버렸어? 똑같대요 증상이. 그 사람들이. 그놈이 자꾸 눈에 뵈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갖고 있는 것이야. 피를 말려 죽이려고.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내 눈가를 직접 봐야 쓰겠다. 네, 저희 예고편 보고 왔는데요. 설리사님, 오랜만에 또 영화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곡성이라는 작은 산골마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연으로 둘러싸여진 작은 마을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참 오묘해요. 예. 불에 탄 듯이 사람들이 검게 그을리고 그 잔혹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이 사건 그래서 이 곡성이라는 곳에 이제 경찰인 곽도원 아저씨 이름 종구 극중에 종구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 관할 경찰이니까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 이제 이 기묘한 살인 사건에 곡성이란 마을에 어느 날 들어온 일본인 외지인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본인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이 영화 어떠셨어요? 아까 도입부에 살짝 말했지만 오랜만에 눈과 마음이 정화가 되는 좋은 영화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도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이 영화가 2시간 40분인데 맨날 하는 말이지만 2시간 40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이번엔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겁먹고 무섭고 섬뜩한 장면도 있었지만 마지막 시퀀스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계속 한 10분 동안 보는 내내 닭살이 오른 상태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 정도로 수작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수작을 봤네요. 잘 만들었어요. 네. 나홍진 감독이 황해에서 좀 주춤했잖아요, 사실.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명칭이 붙은 영화죠. 네. 그랬는데 이번 영화는 확실히 나홍진이 누구인지 이름 속도 딱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진짜 이 시기에 딱 개봉해가지고 11월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화의 힘이 가진 게 분명 크고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네. 이게 진짜 기괴하죠? 기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데
처음에 이 곽도원 씨, 종구 씨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 시골 경찰이다 보니까 나감도 되게 민기적 옷 입고, 그 엄마가 밥 먹고 나가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밥을 먹고 나가고, 여기 사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이제 사건 현장을 보니까, 기존의 이제 살인 현장은 다른 거예요. 너무 기괴한 어떤 장치들이 있고, 어떤 조그만 해골 무늬들이 막 문이 달려있고, 그냥 피범벅이니까 피범벅인데, 그런 거. 그 이제 그 사건의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몸에 구데기가 막 나 있고, 온몸에 이제 무슨 두드러기가 나 있고, 머리에는 구더기들이 막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 중 한 명은 이 죽은 장소에는 어떤 원형처럼 뭐 어떤 우리가 막 무속인들이 하는 어떤 장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오브제들이 막 깔려 있고, 정말 기괴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근데 그 사건이 끝이 아니었죠. 그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진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 영화를 이게 영화 예고편이 릴리즈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예고편을. 이 영화를 예고편을 딱 보면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영화고, 일반 소시민적인 경찰이 개입돼 있고, 그 경찰의 딸이 또 이상한 현상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가 직접 보시면은 예고편이랑 완전히, 예고편에는 사실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죠.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냥 스릴러겠거니 생각했지만 이 영화는 사실 오컬트 영화에다가 엑소시즘 영화였다가 하여간 신앙도 무속 신앙도 들어가 있고, 약간 호러,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호러 장르에 대한 어떤 종합판 맞죠. 같은 성격이 커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약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처음 시작이 한 할아버지가 일본인 그 쿠나무라 준 씨가 미끼를 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미끼 연속입니다. 가면서 계속 미끼를 물려나가고 우리는 질질 끌려나가는데, 사실 예고편 자체도 미끼였어요. 기존에 뭐 아버지 코드, 어떤 살인 코드 그런 게 아니라, 뭐 아까 철 기사님 말한 것처럼 오컬트, 아니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 코드들도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코드들이 많다 이거죠. 맞죠.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코드들은 좀 더 그 예고편에서 없는 코드들이 많죠. 그러면서 지금 녹음을 하는데도 나는 무서워 지금 갑자기. 그래요? 저는 뭐 약간 나타날까봐. 술이 좀 들어갔더니 하나도 안 무섭네. 그냥 뭐 노곤합니다 지금. 창밖에 보는데 무서워 죽겠어 지금. 앞에 교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아이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그렇게 봤어요?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에이 그래요? 뭐 꼼짝도 안 하길래 난 그냥 무덤덤하게 보나 했지. 아니야, 나 계속 내가 그 잠바를 눈을 가리려고 너무 무서운 장면 너무 많아 진짜. 가리지 그랬어. 나는 쪽팔렸어. 저는 원래 영화관에서 약간 좀 이런 장르 영화를 잘 못 보는 편입니다. 되게 보면은 진이 다 빠져요. 막 긴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저는 긴장하면 막 귀 막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덜했어. 내 옆에 커플이 신경 쓰여서. 커플이 약간 영화에 집중 방해했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무서워서 남자분을 자꾸 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남자분도 쫄았어. 나도 쫄리는데 나 보통 안 쫄리는데. 남자분도 여자친구는 있는데 쫄면 안 되니까 태연한 척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쫄았어. 약간 얼음이더라고. 맞아. 그리고 막판에는 자기도 쫄리니까 여자친구 손을 자꾸 풀어. 귀찮으니까 자기도 쫄리는데 자기 땀나는 거 들킬까봐. 여러분 그냥 쫄리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원래 같이 쫄리면 또 귀엽게 봐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끔찍합니다, 이 영화. 센 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아직도 무서워요. 어느 장면이 제일 끔찍했어요? 조 기사님. 많은 장면이 있지만. 네, 이거는 뭐 스포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를 당하고 봤어요. 진짜? 사실. 저희 몰지각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또. 누구죠? 예?
그 뭐 있어요. 또 돈만 많은 애. 몰지각하게 가지고. 그분. 몰지각하게 그냥 카톡으로 누가 범인이다! 이러고 그냥 이랬단 말이잖아요. 존나 근데 거기에 또 반응해주면 또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래 이러고 말하는데 대충. 그럼 저기서는 다 알고 봤네? 근데 혹시 긴가민가 하고 봤지. 그리고 영화 자체가 긴가민가 하기야 맘대로. 맞죠. 이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온 지는 3편밖에 안 만들었지만 이 인간의 영화 세계가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약간 수작을 부리죠. 저한테는 약간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 하고. 무서운 무비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다 보는 눈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한 시퀀스 엔딩 시퀀스가 있습니다. 진짜 절명의 시퀀스, 선택의 시퀀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쭈뼛 쓰는 게 있어요. 짐드서. 뭔가 선택이라는 측면인데 진짜 원초적인 선택인데 그 쭈뼛 쓰는 게 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 한 장면 한 장면 다 무섭고. 너무 무서웠어. 아직도 무서워. 어떡해요, 저기는. 네? 소름 돋아, 계속. 곡성 투어 한번 가셔야죠. 곡성이 실제 지명인 거 아시죠? 알죠. 오늘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거기서 실제로 찍었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곡성 군수가 또 SNS로 이 영화가 사실 곡성이라는 공간에 벌어지는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곡성 군수 또 대인배처럼 또 곡성 영화 보시고 우리 고장 오셔가지고 좋은 경치와 풍경. 근데 풍경이 진짜 예쁜 게 다리, 도로 같은 게. 산도 되게 되게 예쁘고, 그게 실제로 곡성이라면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마을도 실제로 있다면은,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호러 마을로 약간 투어를 만들면 어때요? 좋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마케팅을 잘했어. 대인배처럼. 괜히 쫄리지 않고. 괜히 무슨, 쪼잔하게 무슨 소송 걸지 않고 괜히 우리 고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러지 뭐 소송 안 걸고 대인배처럼 오셔가지고 우리 곡성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는 분명히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지역 발전합니다 이제. 맞죠. 곡성이라는 도시도 알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겠지. 물가 올라. 그다음부터 이제 헬이지 헬. 네. 정말 무서운 영화네. 내 지금 이 소름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어쨌든, 황정민 씨는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 영화가 진행되고 나서 나타났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그 80분간을 거의 이제, 빨리 황정민 씨가 와서 해결을 해달라. 이 끔찍한 사건을 좀 해결을 해달라. 너무 황정민 씨만 기다리고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막 구스판을 벌이죠. 근데 스포가 해도 되나? 이런 거? 그거는 너무 큰 거 같아요. 너무 큰 거 같나? 맞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배우들 연기 얘기를 하죠. 그럼 연기를 좀 넘어가서 천우희 씨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키죠. 키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장면은 많지는 않지만 또 맛깔나는 또 연기를 했고 곽도원 씨가 또 그걸 이끌어 나갔죠 이번에. 황정민 씨가 네임밸류는 더 있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영화를 이끌어간 사람은 곽도원 씨와 그 아역 배우 그 딸로 나오는 분인데 곽도원 씨 연기가 좀 괜찮죠? 곽도원 씨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주연 롤을 맡으신 건데 이제 확실히 곽도원 씨가 이제 이 영화로 이제 발돋움하는 배우, 이제 자기 혼자 그걸 이끌고 갈 수 있는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원체 좋았던 분, 좋은 연기를 틀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탄탄하더라고요. 곽도원 씨 좋아요, 잘해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남자 배우가 계속 꾸준하게 롱런 하려면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것 같아요. 부성애로 그걸 또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부성애 연기하는 게 고난이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아들이고 이러면 누군가의 딸이고 이러면 가지고 있는 좀만 상상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곽도원 아저씨가 미혼이에요, 사실. 진짜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인으로 나온, 극 중에서 부인으로 나온 분 있잖아요. 장수현 씨. 시니스틸러. 그거 모르세요? 라디오 스타 나와가지고. 봤죠? 알죠? 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곽도원 아저씨예요. 그래요? 그 두 분이서 사귀어요, 지금. 진짜요? 그때까지는 안 사귀고 있었는데,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아. 박도원 아저씨가 아유 그래 사귀자 이랬나 봐요. 네. 사귀시고 계십니다. 실제 부부로 나오고 또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빠진 거지 곽도원 아저씨한테 장소연 씨가. 그런 씬 많잖아요 여기서. 네? 그런 씬 많잖아요. 뭐 일반적인 뭐 부부 씬이 있죠. 네. 아, 나 그 장면 솔직히 좀 싫었어. 응? 그 장면 싫었어. 뭐. 너무 나홍진이 약간, 감독이 그런 식으로 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클리셰입니다. 네. 지역의 후진성? 아,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게 그게 무슨 후진성이야. 당신 생각이 후진인 거야, 그거는. 그런가? 솔직히 말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당신 말이. 그거 뭐, 섹스하는 게, 그게, 부부끼리 섹스하는 게 후진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차에서 하고 이런 거지. 아니, 딸이 볼까봐 차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괜찮은데. 여러분, 이분이 왜 복권인지 아시겠죠? 왜 글자는 복권인지 아니, 거기까지 아시겠냐, 괜찮은데. 이겁니까? 그 옆에서 딸이 또 보고 있고, 막 그런 장면. 아유. 이게 왜 후진성입니까? 딸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클리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의무적으로 섹스씬이 있는 거를 말한 거지. 무슨 섹스하는 게 뭐 이상해. 아니야, 근데 그 장면이 중요해. 그러고 나서 곽도원이 생각을 하는 게 내 딸은 그런 성적으로 의식이 있다. 그리고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일본인이 처음에 무서워. 그 생각만 무서워. 일본인이 뭐요? 일본인이 낚시를 하다가 죽은 여자가 그거 겁탈을 해가지고 그분이 죽은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몸에 두드러기 생기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곽도원이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내 딸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꼬마 애가 우리의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이 갖고 있는 애니까 일본인한테 그걸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의 얘기인 거. 근데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 장면에 약간 그 장면만 말 꼬집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에 약간 막 경찰들도 막 약간 지역의 후진성을 막 끌고 갑니다. 막 기존에 우리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본 스릴러물들 있잖아요. 막 경찰도 무능력하고 막 동네에서는 다 막 아저씨들 막 그냥 술판 버리고 있고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좀 아쉬웠죠. 이 영화가 막 기존에 답습을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게 우환이었죠 사실. 나중에는 그런 거 싹 고민 해결해 줍니다. 이 영화가 네. 뭐, 저는 근데 무슨 사회 문제라는 거를 뭐 많이 담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거기에 크게 관심이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은 철저히 그냥 자기가 재밌고 어떻게 관객을 재밌게 할까라는 생각에 골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은 약간 추격자 황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 곡선까지 다 요소 어떤 사회 문제적인 거를 화면에 은연중에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철저히 영화적으로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냥 영화적 장르적인 재미를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많이 낚였죠 사실. 미끼에 물렸습니다. 사실 네. 영화 첫 장면부터 물리려고 했어요. 이제 곽도원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마지막 그 소름 끼치는 한 시퀀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소름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미끼에 물린 거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 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오는 소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곽도원 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화 내내 질질 끌려다니는 게 있죠. 미끼에 물리듯이 이 나홍진 감독의 성장난에. 네. 그 황해나 추격자도 보면은 전혀 의미가 다 보고 나서 느끼기에 별로 의미 없는 장면들이 영화 보는 도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고 이건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더 심하죠. 심해요. 더 심하고 더 잘 속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막 그런 장면들이 많죠. 거의 한 시퀀스마다 있어요. 한 씬마다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속아가지고 영화에 몰입하는 건 좋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뒤돌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장면들은 의미 없는 거고, 일종의 트릭이었으니까. 그리고 영화의 결말에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의 종합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허무감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해서 장난을 치는 감독에 대한 어떤 뭐랄까, 거만함도 있고. 그 얘기는 네. 이따 나홍진 감독론 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때 다 쏟아내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많이 우리도, 계속 메커핀이라 그러죠. 그런 걸 사실은. 영화에 전혀 쓸모가 없지만 나와가지고 관객이 홀리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40분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안 지치게 하면서. 여기는 황정민 씨는 연기 어땠어요? 전 뭐 네. 기본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요즘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황정민 지겹다 이러는데 저는 뭐 항상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하니까. 네. 항상 뭐 대충 하는 뭐 그냥 뭐 못한 게 아니니까 뭐 충분히 뭐 이번에도 무당으로 나오시는데 무당 연기 충분히 잘하셨고 거의 뭐 근데 한국 영화 그 남자 배우가 약간 3파전이지 않았습니까? 설경구 씨도 있었고 그건 최민식 씨도 있었고 뭐 설강 김윤식 씨도 있었고 설강 홍강호, 김 네. 송이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 황정민으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대세는. 뭐 요즘 네. 살짝 근데 인터넷상에서 뭐 지겹다거나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잘 하셨다. 네. 기본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세 분의 배우들 뭐 곽도원, 황정민, 천우도 있었지만 정말 어떤 오커틀적인 연기를 보여준 사람 두 분입니다. 이 꼬마 역 김환희 아역 배우와 일본인 배우 쿠니무라준 이분이 정말 이제 뭐 또 생과 어떤 현생과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좋은 연기 보여주죠, 조 기사님. 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연기 네, 보여주시고 네. 이분이 일본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자한 형사 코믹하고 어디 하수라고 하나 비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기억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네. 훈도시 하나에 걸치시고 진짜 별의별 연기 다 하십니다. 그냥 마이 프레셔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골룸 골룸 연기도 하시고 그냥 자기는 그냥 다 바치셨어요. 그냥. 네. 대단했어요. 꼬마 연기도 대단했죠. 꼬마에 네. 꼬마 힘들었겠어. 진짜 아역 배우애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욕 엄청 하고 아버지한테 욕하고 욕도 아픈 연기도 하고 보통 욕이 아니고 미친 연기를 하죠 진짜. 얘도 근데 왜 이렇게 쭈뼛 쓰나 하는데 이게 또 영화가 쭈뼛 쓰는 지점이 또 시시각각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자꾸 마지막 장면에 옛날에 딸이랑 곽도원 아저씨랑 행복했던 회상 장면이 간략하게 컷으로 나오는데 놀이동산 컷이 맞죠. 저는 그거 영화 볼 때는 그냥 어차피 그런 것도 되게 클리셰하고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컷인데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좀 슬프게 다가오네요. 갑자기. 근데 마지막에 박도원 씨는 죽은 건가요? 네? 스포하지 말랬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네. 죽었겠지. 뭐 아니 근데 죽었겠지. 이 곽도원 씨가 죽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그 가족이 안 좋은 길을 빠질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그걸 책임을 가져갈 거냐 문제지. 그것 때문에 결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영화가 보면은 추격자나 황해랑 좀 다른 게 진짜 여백개미 간초 압축개미가 있어요. 다 안 보여줍니다 사실. 상상에 맡기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감독의 변화예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상상에 맡기는 거. 어떤 되게 잔혹한 이게 15세 관람인가 받았을 때도 되게 놀라게 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15세 관람가 맞는가. 직접적으로 잔인한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잔인합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본 것 같은 느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흔한 말 하지 않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근데 그 스크린에 진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그런 장면은 안 나와요. 몇 장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예. 뭐 물는 장면 정도만 나오고. 무는 장면도 그게 제일 심하죠. 정말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느낀 듯한. 거기서는 많이 성장을 했네, 진짜. 약간 발전을 하는 거죠. 이 감독이. 근데 뭐 배우가 뭐 어떻고 뭐 미끼가 어떻건 간에 화난다는 건 결국 감독이에요. 이 영화는 사실 나홍진 감독이 배우 연출한 거고, 나홍진 감독이 각본도 쓰신 거고, 또 나홍진 감독이 어떤 좀 잘 뭔가 다 이끌어가는 그런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홍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나홍진 감독? 이거 뭐, 네. 나홍진 감독 뭐,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디 가요? 뭐예요? 떨려고. 여러분, 맥주 한잔 하세요. 예. 소리 들리시죠? 맥주가 땡기는 방입니다. 영화를 보면 맥주가 땡겨요. 예?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면 담배가 땡기죠, 네, 사실. 나홍진 감독, 미친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뭐 평소에 이렇게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거만하다. 뭐, 영화를 찍는 때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루머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루머도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 수 있다는 소리 네.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지만 영화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에서 그런 어떤 집념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영화를 찍을 때도 되게 집념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냥 이분이 유명해진 게 추격자 이전에 대학원에서 찍은 한예종 대학원에서 찍은 완벽한 도미요리.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영화가 있죠. 단편 영화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 영화 내용이 완벽한 진짜 도미요리를 죽을 때까지 만든 일식집 요리사에 대한 어떤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단편 형식의 영화였어요. 약간 이분 성격도 그런 것 같죠. 그겁니다. 그분 성격이 이런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괴팍하다는 소문 많고 힘들다는 소문 많고 그게 뭐 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분 성격이 완벽주의자고 영화 찍을 때는 몰입하고 진짜 영화밖에 안 보이는 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인터뷰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영화를 하고 싶다면 영화관은 가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아니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공상에 빠지면은 쓰겄냐.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 연영과를 나오고 해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어가면 또 알아요.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초반에는 모르죠. 다 이제 공감을 하게 돼요. 이제 영화과에서는 솔직히 좋은 영화 감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말이 맞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인터넷에 포털에 다 깔리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짢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그런 과를 들어가도 현실을 더 알아야 되고 어떤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냥 멋있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영화의 전문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약간 자기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분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멋이 없는 거죠, 사람이 좀. 맞죠. 영화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네? 영화적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성장이요? 네. 이분 뭐 잘 만드는 분이죠, 솔직히. 추격자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드시는 분이고 이분 뭐. 근데 그 약간 영화는 잘 만드는 분인데 계속 뭐 루머가 많잖아요, 이분에 대한. 제가 이제 저나 뭐 초기사님이나 영화에 되게 밀접한 게 관계된 것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통해가지고 이런저런 소문을 듣는 거 보면은 그분이 되게 이제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말이 구설수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얘기들이. 성경은 별로 안 좋은 거 그 이유는 또 이제 아까 철 기사님 말한 것처럼 말을 이제 예쁘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직설적으로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근데 이번 영화도 그래요. 제가 오면서 드렸지만 영화 자체가 맥거핀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엔 관객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넣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관객들이 별 거부감이 없이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별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만 좀 장난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장면이 제일 그랬어요? 이거는 곡성에서요? 엄청 많아요, 엄청. 다 보고 나서 의미 없었던 장면들. 다 보고 나서 별로 관계없는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되게 유심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컷들, 어떤 인물에 집중하는 그런 컷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셀 수가 없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 관객들은 소름 돋아 영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소름도 돋지만 다 보고 나면은 당한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요. 또 장난질을 쳤다 얘가. 이 감독이 진짜 얼마나 오만하고 기만하면은 그런 것들을 매 편마다 만들고 점점 정교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낮게 만드는 이것도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좋아하는 면과 좀 짜증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히치콕이네요. 또 약간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히치콕이죠. 히치콕이 또 맥거핀의 또 달인이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맥거핀을 보면은 에이 뭐 저러다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다 속았습니다. 무슨 나를 막 심장 떨리게 하는 거예요, 쫄리게. 기분이 더러운 거죠, 사실은. 더럽지만 다 속았잖아, 나도 이미. 이분 진짜 뭐 인성적으로 어떤 구설수에 오르긴 하지만 어떤 장르적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뭐 이제 경지에 올랐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의 이제 1인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당했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영화 보는 내내 당했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고 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애가 참 이분이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말했지만 이분은 근데 인터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더 화를 부활을 치밀게 이루는 게 곡성을 이 감독은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안 웃기냐고. 안 웃겨요? 웃긴 장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기만을 하는 거예요, 관객을. 그렇죠. 전혀 코미디처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 심보는 뭘까? 이게 원래 기자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앞에 있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약간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고 잘난 맛에 사는 분들 보면은 뭐 했어 그 사람이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거 하셨어요 뭐 이러면은 짐질 아닌 척 난 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짜증 저 재수 없어 이런 말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네들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황해 때는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러브 스토리 맞아요. 근데 해도 너무한 거지 그거는. 맞아. 근데 아까 또 이 영화의 처음에 이제 성경이 나오죠.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좀 찾아보니까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래요. 예수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환생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10명의 제자 앞에서 다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까. 안 믿는다고? 네, 자기가 살아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 손과 의심을 갖지 말라. 내 손과 만져보고 이제 내 존재를 확인해라. 약간 그런 구절이더라고. 그런 의미의 구절이더라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까 철 기사님이 오면서 천우희가 예수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내 손을 만지면서. 스포를 다 하시네요.
하고 싶어. 지금 미치겠어. 야, 스포일러야, 스포일러. 나 지금 미치겠어, 지금. 아니, 뭐 많이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서 듣고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미 다 찾아보시고 들을 거예요. 그 정도는. 미치겠어. 하자. 그거 할까? 네? 얘기를 할까?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네, 그리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니까 이제 곽도원 씨가 마지막에 천우의 손을 만지면서 이 존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천우가 만져보라고 하죠. 마치 예수처럼. 만져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잡죠.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은 거 아니야. 네. 근데 근데 그게 사람의 손길이 아닌 거야. 왜냐? 사람이 아니니까. 왜? 뭐가? 뭔 소리야.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간 거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거? 응. 나 무서워. 나 지금 소름 돋아. 미치겠다. 이분이 근데 좀 오바가 심하네요. 오늘. 진짜로. 근데 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일본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성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성직자가 또 찾아갑니다, 굳이.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성직자의. 근데, 이제 막 또 이상한 말을 하면서, 뭐, 내가 누군지 생각하냐. 이렇게 막 또 이제 의심과 존재에 대한 막 말을 던지다가, 막 손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근데 손에 구멍이 뚫려 있어. 예수도 구멍이 뚫리잖아. 그러니까 난 그건 좀 그런 게 우리가 영잘자일 수 있지만 성경 몰라요. 성경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좀 몰라. 그럼 걔가 뭐야? 예수인가? 악마지. 악마? 근데 손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거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원래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 나도 그걸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 나지. 우리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이게 짜증난다고 나홍진이. 내가 아까부터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기만. 그리고 황정민이 이제 서울로 가는데 막 이제 또 새똥 같은 게 떨어지잖아.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비가 내린다. 아 진짜? 그런 게 있나? 근데 그건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황정민이랑 천우희랑 선악구도야. 어쨌든 누가 선과 악인지 모르지만 대립되는 구도야. 서로가 그 장소에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천우희가 황정민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서울로 가게 만들어주잖아. 만들었죠. 만들었어? 근데 또 까명이 왜 떨어져? 그거 천우희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결말이 뭔지 모르겠다는 모호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런 거 다 노리고 한 겁니다. 나훈이 감독이. 모호가 선악이 뭔지 모호하게 만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선악이 분명하긴 한데. 분명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장치들이 노린 것 같지가 않아. 노린 건가? 막 쓴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천우희가 착한 선한 쪽이어가지고 황정민을 내쫓았으면 끝까지 내쫓아야 되는데 그 나방떼가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사실 까마귀 똥 같은 거잖아. 다시 돌아오는 게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거를 악마가 한 거다. 같은 편이잖아 또. 일본인이 얘가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걸 막으려고 그걸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생각이 되는 거지. 아니야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그만해 이제. 그리고 우리끼리도 답이 없는데.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여러분 그냥 극장에서 보시고 각자 생각하는 게 감독이 맞다니까요. 나는 이런 말도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나홍진이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관객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 던지는 거죠. 아무튼 해석이 따지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영화적으로는 좋은 결말과 마무리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부성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에서 이게 어떤 5월 가정의 달에 개봉하는 적절한 영화지 않나 솔직히 생각됩니다. 솔직한 거야? 응? 솔직한 마음이야? 솔직한 마음으로 마지막 컷을 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 5월에 개봉했는지 알겠네. 그럼 그간의 140, 150분, 200, 2시간 반은 뭐야?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성애지. 부성애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중심 모티브는 부성입니다. 분명하게.
아픈 딸이 맞죠. 외지인 네.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 이게 줄거리예요, 이게. 그러긴 하죠. 네. 아무튼 소름 끼치는 영화입니다. 진짜로. 진짜 소름 끼치는. 오랜만에 본. 천우이 분량이 더 많았었어야 되는데. 응? 우리 또 저번에 무슨 날 보러 했을 때 무슨 뭐 랑기사님이 아는 뭐 천모 배식. 네. 저분이랑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어딜 갔다. 어디. 성만 같나요? 천우이 계속 더 보고 싶었는데. 참 매력적인 배우죠. 이 영화 뭔가 더 영화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지네요. 계속. 근데 이미 충분히 애매모호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굿하는 장면도 나는 계속 뭐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황정민이 구술해서 딸이 아파하잖아. 결국에는 그 아파하는 딸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선악구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딸이 아파서 아빠 보고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구술하는 중간에. 내 생각에는 황정민이 딸을 죽이려고? 딸을 죽이려고 한 거야. 무서워. 나 진짜. 근데 아버지가 부성애를 발휘해가지고 구판을 망친 거야. 너무 무서워 지금. 그게 곽도원이 가진 선함인 거지. 진정한 정의고.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게 딸을 살린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거 맞는 거야. 그 장면이 딸을 살린 거야. 구판을 망친 게 오히려 딸을 살린 거야. 근데 그 나중에 또 회의감이 들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속아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난 거지.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시면은 별로 긁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그러면 황정민은 딸을 죽이려고 한 거지. 그때는, 진짜.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된대, 생각에. 너무 무섭다. 구술 가장한 어떤 악의 하수인처럼 한 거지. 근데 그걸 진짜 곽도원이 순수하게 딸에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산 거지. 그런 건 진짜 부성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가족 일가족 중 한 명이,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악마로 변신을 해가지고, 일가족을 죽입니다. 근데, 일가족이 죽는 걸 보면은, 이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부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지켜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미쳐있어도 보드마를 주려고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비극이 나는 거고 죽는 거고 또 악마는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냥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다는 후기가 많은데 다 그런 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런 영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평론가 평점은 이제 되게 높은데 관객 평점이 낮은 거. 관객 평점도 괜찮은데요? 근데 보통 이제 개봉한 막 한 영화는 9점대잖아요, 거의. 뭐 네. 7.96이면 되게 객관적인 정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관객들이 1점 준 사람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서. 무섭고 난 이거 아까 철 기사님 말한 것처럼 15세 영화인 줄 알고 스릴러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또 평식이 형 보세요. 5종 복합 혈투. 플로타는 귀신이 곡하겠어. 7점입니다. 많이 준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준 거예요. 또, 어디 보자. 이동진. 그 모든 의미에서 무시무시하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근데 이동진 별로 신용 안 합니다. 이용철. 지가 먼저 현혹하면서 현혹되지 말라니. 좋은 거 아까 봤는데? 근데, 이용철 아저씨 말이 와닿네요. 현혹시키면서 현혹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만 보시고요. 네. 평식이 형 거만 보면 돼요, 사실. 여기서 다 맥거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하여간, 맥거핀을 잘 쓰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네요, 다들. 사실 근데 이게, 근데 나홍진 감독이 저는 테크니션을 생각하지만, 약간 저는 이 영화보다 정서적인 울림은 황해가 낫지 않나. 황해는 어떻게 보셨어요? 황해는 러브스토리라고 한 게 맞는 게 아내를 찾으러 한국에 청부산을 와가지고 험한 꼴 당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건 되게 약간 좀 저는 황해 약간 마지막 보고 약간 좀 울컥한 것도 있었어요. 어떻죠?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에 결국 아내 못 찾고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황해에 그냥 투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아내가 마치 살아서 살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시퀀스가 있고. 약간, 그냥 이 사람이, 뭐 있어요, 하여간. 진정으로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에. 그 영화는 러브스토리였고, 이거는 부생이었고. 이거는 부상이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추격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추격자는 그냥. 요즘에 진짜, 센세이랑, 그니까,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신인은 아니죠? 신인 10년 차죠? 황해가 2007년도에 나왔나요? 아니, 추격자가 2007년. 추격자가 2007년에 나왔죠. 2006년도에 나왔어. 그때 나와서 거의 10년 차 이제 배우인데. 뭐 배우야, 감독. 감독인데. 세 편의 이제 영화로, 이번 영화로 이제는, 어떤, 이제 한국 영화계를 좀 이끌어 나갈, 대표할 만한 얼굴의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극찬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네. 이분의 성격이 어떨지는 솔직히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객 입장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분인데. 영화만 잘 만들면 돼요. 네. 11,000원이 아깝지 않은. 오랜만에 진짜, 나 초반에 옆에 있는 분이 계속 그냥 팝콘도 아니고, 봉지에 있는 팝콘을 먹는 거예요.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쩝쩝거리면서. 그게 어느 순간 터졌어요. 그분이 계속 먹고 있었을 텐데. 정말. 그분 다 드셨을 거예요. 진짜 몰두해 좀 봤습니다, 영화. 정말, 수작이네요. 슬슬 이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사장님, 이 영화, 안 물어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추천이죠, 저 기사님. 그럼요. 추천 드려야죠. 저도 추천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씩 추천하죠, 저희는. 영화 생각을 못했네요. 먼저 뭐 있으십니까? 저는 먼저 있으면 먼저 하시죠.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네. 저는 그러면 곡성 하셨으니까 이창동 감독의 미장하겠습니다. 지역서? 지역이 제목인 영화. 근데 또 비슷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왜? 생소한 지방 지역에 지명을 쓰면서 밀양도 되게 끔찍한 영화란 말이에요. 그 작은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한 여자의 끔찍한 이야기. 이거는 곡성은 한 아버지의 끔찍한 이야기.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 기사님, 밀양. 네. 저는 아까 오면서 뭐 하나 추천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금세 까먹었네 또. 너무 또 영화 회상하다 보니까 끔찍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이 나왔지만 저 대학 때 영화 만들 때 이 영화 참 많이 봤어요. 나홍진 감독의 어떤 이름을 각인시킨 첫 번째 영화 완벽한 도미요리. 그 영화 유튜브나 네이버에 치시면 좀 볼 수는 있는데 뛰어난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아까 철 기사님 말했듯이 나홍진 감독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좀 그런 게 드러나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 영화 찾아보셔도 10분쯤이니까 볼만한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또 만든 게 있잖아요. 2주의 키워드. 하나씩 하죠. 이제 2주의 키워드 있으신가요?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있겠습니다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심심하면은 스포츠나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스포츠 때 되면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냥. 스포츠의 계절이죠, 지금. EPL도 막바지로 가고, 야구는 개막하고, 축구도 개막했죠. MLB에서 한국 선수들 잘 하니까. 박병호도 홈런 빵빵 때리고. 야구 보세요, 야구.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영화계에는 곡성이 있었다면은, TV 미디어 쪽에는, 쇼비더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어제 또, 밤새 봤습니다. 1시까지 보고, 노래 또 찾다가 4시 자고. 이제 나올 애들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끝맺음을 못하는 게 엠넷이라는 곳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뽕 뽑을 때까지 하잖아요. 슈퍼스타 K도 또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맺고 끊을 때를 알아야지. 한 쇼미더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바이벌, 어떤 디스전, 힙합 정신에 좀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들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더 재밌게 봤어요 어제. 맨날 그 떡밥의 그물물인데 또 속지 않습니까? 곡성을 보면은 그렇게 믿기에 낚이듯이 쇼미더머니 뻔한 내용인 거 알지만
난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지만 그럼에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게 쇼미더머니로 보면 압니다. 쇼미더머니 나오기 전까지는 쇼미더머니 깝니다. 맞죠. 하지만 심사위원은 나와요 어느 순간. 그분 말하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많아요 여태까지 뭐. 어? 아니 뭐 그런 것들 뭐야. 저는 이번 시즌은 별로 안 볼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걔가 좀 난 궁금하더만. 그 팔로알토 레이블의 하이그라운드인가? 아이 몰라. 거기에 그 G2라는 애가 있어요. 레게모리하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 좀 기대돼요. G2는 무슨 G5 나온 지건지. 그러니까 그게 네티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냥 그러면은 음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 나온 지는 좀 한두 달 됐는데 홍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갑? 홍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철기사님이랑 좋은 영화 그것도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좋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곡성은 꼭 나는 이런 영화는 8월달에 개봉, 한겨울 때 개봉했으면 더 좋았을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 뭐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건 가족 영화입니다. 네. 꼭 보시고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똑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뭐 다운 집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이 영화 보고 나서 내일은 황해 볼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저희 이제 녹음 마무리하고 무비신 영화방 앞으로도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